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로 여기 보면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셀프 리모델링 25가지 이렇게 또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에서 나온 얘기는 보면은 무슨 일이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인간관계가 술술 풀리는 사람의 비결이라는 또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 박사 이민규 님이 지은 책으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참으로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책으로 권고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민규 님은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 전문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상담 및 심리치료, 이상심리학, 정신건강, 동기와 정서 및 행동수정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또 지은 책으로는 1%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공부가 즐겁다. 네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심리장애의 인지, 행동적 접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모든 일 뒤에는 관계가 있다. 모든 일 뒤에는 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남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도 안 되는 일로 진땀을 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든 좋은 대접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어딜 가건 기분 나쁜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실패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모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문제, 이런 어떤 경우에 도달하면 대부분 사람은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비난하거나 남이 나를 칭찬하거나 이런 일도 근본적인 그 문제나 그 장단점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벼운 우울증에서 심각한 정신병까지 모든 심리장애에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 크고 작은 비즈니스 문제 역시 거의 언제나 그 중심에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일 뒤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다. 참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친밀한 관계의 협조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가족, 동료와 선후배 및 고객을 끄는 힘이 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그럽니다. 대인지능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행동의 그
행동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남을 잘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3단계라는 부분을 보면은 먼저 여기서는 문제 해결을 3단계를 ACT로 풀고 있습니다. A는 accepting. A, 문제 해결의 3단계에서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 문제를 인정한다. 자기 문제를 인정한다. 이게 A 단계고, C는 choose. 많은 대안을 창출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선택한다. 세 번째는 taking active. 여기서는 선택한 해결책을 활용하고 실천한다. 이런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 여기서는 보면은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만남에서 이제 다룬 부분이고, 두 번째는 끌림을 유지하는 유지하는 1% 차이라는 관계의 발전 부분에 관한 사항들. 끌린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한다. 지속되는 만남. 이렇게 세 단계를 세 개의 장으로 크게 나눠서 그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맨 먼저 1장의 첫 만남에서 다루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는 1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인상 관리하기 나름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인상 관리하기 나름이다. 사람들이 미팅을 할 때 파트너에 대한 첫인상은 얼마 만에 형성될까?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첫인상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초도 채 안 되는, 말하면 여기서는 4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4초 정도에. 첫눈에 들어오는 생김새나 복장, 표정이나 말투 등 극히 제한된 정보로 형성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형성된 첫인상은 여간해서 바꾸기 힘들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왜 쉽게 바뀌지 않을까? 정보 처리 과정에서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를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두 효과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를 잘 활용하시 도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았던 첫인상은 부정적인 정보를 접하면 쉽게 나쁜 쪽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나쁘게 박힌 첫인상은 웬만한 긍정적 정보로는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인상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정보, 그래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왜 이런 부정적인 정보가 중요하게 받아들인가? 그 부정성 효과라고 하는데 왜 부정적인 정보가 인상 형성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유가 첫 번째는 인간은 원래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한 존재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과, 둘째는 사람들은 대개 단점을 감추는 대신에 장점만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드러나면은 그만큼 더 주목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면 나쁜 행동에 유의하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잘 나가던 리처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경제 발전으로 국민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일본의 다나카 총리는 록히드 뇌물 사건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청렴결백한 이미지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은 아들의 병력 비리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하는
그런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째는 첫 인상은 사진처럼 한번 바뀌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둘째는 좋은 행동을 하기보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 애쓴다. 셋째는 한 번 나쁜 인상을 주었다면 몇 배의 좋은 행동을 보여준다. 그 나쁜 인상 이런 부분들은 좋은 인상의 몇 배에 해당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극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필요 없다는 그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이 그냥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태여 사람들은 이 좋아하는 사람을 판단해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여기에 그 이론입니다. 이상적인 판단은 생각처럼 그리 주도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우리의 선택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객관적인 정보들은 감정적인 선택을 정당화시켜주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객관적인 정보들은 감정적인 선택을 정당화시켜주는 보조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모든 선택은 감정이 결정한다는 내용에서는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성이다. 하지만 하지만 담배를 피우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흡연자들은 몸에 해롭다는 것은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다. 이처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소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편히 쉬는 것이 더 기분 좋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또 얘기했는데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의 그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심리학자 로지는 두 집단의 대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한 집단에게는 이 말이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이라고 일러주었고 다른 집단에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가인 레닌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두 집단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신은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는 제목에서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장 역시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서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입사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옷차림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무려 66.7%, 다시 말하면 3분의 2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받는 대접은 차려 입기 나름이다는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2, 3분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을 형성한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정보는 그 사람의 외모나 복장과 같은 겉모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은 그 사람의 정직성을 진단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직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는 200명을 관찰한 결과 정장 차림인 실험 보조자에게 동전을 돌려주는 경우가 흐름한 차림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전화 부스에 그 동전을 미리 넣어놓고 그때 이제 넣어놓고 난 뒤에 정장을 한 사람과 거래세 하는 사람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에 정장을 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흐름한 차림에 비해서 2배나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장한 사람이 더 정직했을 것이다 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차림새의 기본 TPO를 고려하라. 그래서 차림새 중에서 차림새의 TPO는 뭔가? T는 타임, 시간대나 시기를 고려하라. 두 번째는 플레이스, 장소와 만나는 상대를 고려하라. 3번은 occasion, 상황이죠.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고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아까 그 예들도 그런 예들이죠. 사람들을 진심으로 착각하지 말자.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외모는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외모는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회사는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입는 옷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원칙을 정해서 품위를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그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뽑고요. 그다음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공통분모를 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슷하면 좋아진다, 유유상종, 동병상련 이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공통분모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값이면은. 그런 사람은 첫째 융통성이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공통분모를 잘 찾는 사람은 두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쉽게 해결책을 찾아낸다. 셋째는 어딜 가든 환영을 받고 누굴 만나든 대접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로 루스벨트와 얘기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존경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그의 박학함에 놀랐다고 한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의 남다른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손님과 만나기로 하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취향을 미리 파악하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책이나 자료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공통분모를 찾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주 보면은 정이 들고 만나다 보면은 좋아진다 하는 제목의 그래서는 이게 참 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이 있는데, 아쉬울 때만 찾지 말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라, 이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은 사례로 접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뭐 2, 3년 연락을 끊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다든지 문자 왔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집안에 뭐 큰 일이 있다든지 혼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끝나면은 또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울 때만 찾지 말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자 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번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친한 척 연락하는 사람, 잘 지날 때는 아무 소식이 없다가 울적할 때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추천서나 소개가 필요할 때만 선물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평소에 잘 해야 한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하자. 필요할 때가 아니라 평소에 간간히 안부 인사를 하자. 만나기가 힘들다면 간단한 안부 메일이라도 또 보내자. 책이나 신문을 보다가 상대가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내주자, 이런 그 제안을 합니다. 칭찬 방법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진다. 칭찬 방법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진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칭찬 끝에 토를 달지 말자. 칭찬 끝에 토를 달지 말자 이야기하고 있고, 칭찬 효과는 조금만 바꿔도 크게 달라진다. 칭찬 효과는 조금만 바꾼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칭찬에 관해서는 그 또 좋은 사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칭찬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데, 뭐냐면은 여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칭찬 한 가지만 해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약을 먹기로 했어요. 약을 먹으면은 좋아질 수 있대요. 여자가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당신은 내게 더 좋은 남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게 무슨 칭찬이겠습니까? 이게 잭 니콜슨은 여주인공 헬렌 헌터의 장점을 언급하는 직접적인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여주인공은 생애 최고의 칭찬이라고 말했을까? 잭 니콜슨이 그녀 때문에 변화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다고 그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감동을 주는 칭찬 방법 7가지는, 첫째,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자. 둘째는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찾아 칭찬하자. 공개적으로 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칭찬하라.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라. 예상 외의 상황에서 칭찬하라. 다양한 방식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웃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 어느 백화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좋아하는 상사 1위는 인간적이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꼽혔다고 그럽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첫째,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겨 인기가 좋다. 둘째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용서받기가 쉽다.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용이 들지 않지만은 많은 것을 준다. 주는 이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받는 이를 풍요롭게 한다. 잠깐이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때로 영원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가정엔 행복을 더하고 사업엔 촉진제가 되고 친구 간엔 우정을 돈독하게 만든다.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이 되고 좌절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며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번민한 자에게는 자연의 해독제가 된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으며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 바디 랭귀지를 놓치면은 사람을 잃는다는 제목이 있고, 그래서 신체 언어를 놓치면은 관계가 약화된다. 눈치가 빠르면은 절간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눈치가 빠르면 절간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그런 제목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중요한 용어 중에서는 자기 감찰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심리학자 스나이더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나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감찰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눈치라고 할게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 그래서 자기 감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의 내면 상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뛰어나고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잘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발전에서 두 번째는 끌림을 유지하는 1% 사이에서는 자기 연민의 주인공, 이래서 기피한다. 자기 연민의 주인공은 이래서 기피한다. 뭐 어떠냐면은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함으로 에너지가 소모된다. 같이 있으면은 부정적 감정이 전염되어 불쾌해진다.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은 별로 얻을 것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먼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은 그 책임의 일부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을 사랑해야 함이 존재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자.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오체 불만족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토다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장애가 있긴 하지만은 나는 인생이 즐거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항상 그 마이너스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쪽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걷지도 말하지도 서지도 못하는 루게르이라는 병에 시달리면서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기 애를 정진시키는 7가지 법칙, 자기 애를 정진시키는 7가지 법칙이라는 데서는 자신의 실수를 관대하게 대한다.
자신의 실수를 관대하게 대한다. 자신을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본다. 자기 안에 가능성을 찾아본다. 혼자서 밥을 먹어본다. 사소한 일에도 스스로 칭찬하고 보상한다. 내 안에 감사할 일을 찾아본다. 이런 부분이 자기애를 증진시키는 법 7가지에 해당됩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보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다는 제목이 있고, 화난 고객을 평생 친구로 만들자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가 난 고객을 대할 때는 화내는 것이 나에 대한 증오 때문이 아님을 깨닫는다. 고객의 입장에서 그의 분노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대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게 하는 대화 비결 10계명에는 지금부터 끝까지 내 얘기만 늘어놓는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도중에 끼어든다.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는 주제를 찾아 화제로 삼는다. 맞장구 대신 엇장구를 쳐서 대화에 힘을 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보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제목이 있고, 빈틈을 보이면 이래서 좋아한다. 오히려 빈틈이 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빈틈을 숨기지 않으면 첫째는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근감이 느껴진다. 겸손하고 진솔하다는 느낌이 든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경계심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본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셀프 리모델링 25가지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